2023년 3월 8일 수요일 아침에는 오뎅탕을 먹었다. 점심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미나리 비빔밥을 먹었다. 미나리에 된장을 넣어서 비벼 먹으면 정말로 맛있다. 저녁은 어르신에게 가져온 김치와 물김치. 그래서 물김치와 밥을 말아서 먹고 오뎅탕에다가 밥을 먹으면서 찐 양배추를 먹었다. 오늘 저녁은 푸짐하게 먹었다. 날씨는 정말 더웠다. 햇볕이 조금 뜨거웠다. 화장실은 반반이다. 수요일 정도가 되면 이야기 소재가 떨어진다.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한다. 하루에 한 번씩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만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레이션을 하고 편집해서 영상을 렌더링하고 올리기를 반복한다. 좀 빠르면 전날 저녁에 올리지만 시나리오가 늦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 오늘도 그렇게 될 것 같다. 할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되는 주 69시간 근로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내용을 정리해서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주 52시간 근로시간부터 해야 하나? 그 앞에 이야기를 하여 주 52시간 근로로 넘어와서 그 다음으로 시간의 수당에 대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 69시간 근로를 이야기해야 하나? 여러 가지 정리해서 할 것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다. 그래서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다. 이 주 69시간 근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코 근로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사장을 위한 것이다. 과연 여러분들은 주 69시간 근로를 하고 일이 없으면 쉴 수가 있을까? 사장님은 그 시간도 아까워서 나오라고 할 것이다. 당연히 쉴 수가 없다. 그런데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니김이랄 지랄을 한다. 욕을 안 할 수가 없다.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욕이라도 따라서 해야겠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먼저 이것을 내어놓은 너부터 해봐라. 탁상 행정이 과연 실전에서 먹힐지가 의문이다. 그 잘난 입을 만든 사람들은 일이 없다고 시간 맞춰서 칼퇴근을 하겠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주 69시간 근로로 과로사고 온다. 이 일화는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 직장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3일 밤을 샌 직원이 다음날 의자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것은 이 야근이나 밤샘 작업이 얼마나 근로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주 69시간 근로가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2개 정도 예를 들어보겠다. 일주일 동안 69시간 근로일 경우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빼고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을 빼고 작업을 한다면 일주일 기준 10시간 정도 일을 해야 한다. 9시 출근이라면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을 빼면 저녁 9시에 퇴근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시간의 수당은 주어야 한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특근 수당을 주어야 한다. 이런 수당을 중소기업에서 줄 수 있을까? 나는 100% 없다고 본다. 절대적으로 없다고 본다. 또 다른 예로 지금 커뮤니티에 난리가 난 자료를 내려 들어보겠다. 주말을 제외하고 5일 근무를 한다면 하루에 14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9시에 출근해서 새벽 1시에 퇴근한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시간의 근무 시간을 넘어서 새벽까지 하는 일이 가당치나 한 것이냐? 지금이 8, 90년대 시대도 아니고 AI가 바둑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논문도 작성하는 시기인데 주 69시간 근로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에선 회사에 근무를 하겠느냐는 말이다. 이런 형태의 근무는
시대를 20년 뒤로 퇴보를 시키는 것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미친놈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녁 6시 이후 시간에 근무를 했을 때 그 수당을 지급해 주냐는 것과 주 69시간 근로를 몰아서 일을 했을 시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쉬는 시간을 주냐는 것이다. 나는 딱 잘라서 말하고 싶다. 절대로 쉬는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다시 같은 일과만 반복이 될 것이다. 당연히 주말을 쉬겠지만 평일 저녁에 해야 하는 집안일을 주말에 몰아서 해야 한다. 또 다른 일의 시작인 것이다. 주말에는 쉬어야 한다. 평일 저녁에 집안일을 해야 하고 이렇게 주 69시간 근무 후 퇴근하여 쉬는 시간이 충족되지 않는 근로 형태는 업무가 가중된 근로자들만 양성하게 된다. 방금 유튜브를 보니 국힘의 정책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러한 주 69시간 근무를 2030도 다들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데이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선진국에서 주 69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하고 있는지 인터넷을 검색하여 찾아보아도 그런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위의 자료를 확인을 해서 보여주셔야 하지 않는지, 내가 한 영상을 보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이제껏 주 52시간 근로보다 적은데 내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노사가 있는 회사라면 적절하게 비율을 맞춰서 일정을 조율해 가면서 작업을 하면 되지만 노사가 없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 보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보강이 될는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어떠한 대화도 들어보시지 않고 다 된다고 하시는데 사람이 한 명 죽어야지 보강을 하실는지, 무수한 물음표만 남긴 채 시작되는 이 근로 형태가 시작부터 모든 근로자들이 반기지 않고 사장들만 좋아하는 이 근로 형태가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이런 주 69시간 근무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근로자의 피로 인해 현장이 얼룩지어야지만 원래의 근무 형태로 돌아가려는지, 이렇게 무수한 질문만 남긴 채 오늘은 그만 자야겠습니다. 나는 답을 찾지 못했고 그냥 머리가 아파서 자려고 한다. 여러분도 자라 여시다. 그럼 내일은 더 충격적인 것을 하나 하려고 한다. 바로 영화배우 유하인에 대한 이야기이다.